안녕하십니까. 될 때까지 세미나 2차 교정 오늘 치과 김석범입니다. 한 7개월 동안 이제 될 때까지 세미나 2차 교정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6번째 파트 도전해 볼 만한 매직 얼라인과 V셋 AI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일단 매직 얼라인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교정과 투명 교정의 어떤 차이점, 그런 것들. 두 번째는 매직 얼라인의 특징, 장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매직 얼라인을 사용한 케이스 3개를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다른 디지털에 도움받는 올소돈틱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 교정, 흔히들 이제 교정이라고 하면은 교정을 따로 트레이닝을 받아야지 뭐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교정과를 지원하게 됐고 교정을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1차 교정이나 2차 교정 중에서도 GP들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소화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아프면은 종합병원만 갈 수는 없잖아요. 가깝고 어느 정도 응급조치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1차 진료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GP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치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막상 1차 교정, 2차 교정, 특히 이제 2차 교정, DBS를 하는 교정을 들어가다 보면 어려움에 부닥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진단이나 어떤 치료 과정,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돌발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교정 장치를 어떤 걸 또 골라야 될지, 그리고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치료의 어떤 방향 순서, 뭐 이를 뽑을지 말지, 이런 이제 진단 과정부터 고민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힘든 게 어떻게 보면 DBS, 다이렉트 본딩 시스템, 브라켓을 붙이는 일이죠. 흔히들 이제 철길만 잘 깔아 놓으면 그냥 레인 위에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잘 간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냥 DBS가 뭐 한 80%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원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 돌발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정 과정 중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런 잇몸이 내려가서 검은색 삼각형이 보이는 이런 부작용들은 미리 사전에 고질함으로써 어느 정도 환자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디본딩을 하고 나서 주변 치아가 탈회가 되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사진을 조금 소홀히 찍거나, 아니면 찍었는데도 이미 치근이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교정과 영역에서는 환자와의 분쟁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의원성 어떤 이아트로제닉한 팩터가 있긴 한데, 우리가 최대한 이제 막을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사전 설명과 중간중간 주기적인 체크업으로 이런 것들을 꼭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에 비례 투명 교정은 너무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캐드캠, 어떤 디지털 치아 교정 전에 과거에 이제 클리어 얼라이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치들이 많이 치료가 되었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장치를 붙이지 않고 투명한 플라스틱 소재의 장치를 시리즈로 쫙 연결해서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왁스업 모델상에서 우리가 기공소에서 조금씩 모델 셋업을 해서 치아를 한 0.2mm, 뭐 0.5mm 이렇게 움직여서 한 2건 내지 3건의 시리즈를 만들어서 배달을 해주면 이제 환자에게 장착을 하고, 그 다음 시리즈를 나갈 때는 또 다시 본을 떠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수작업에 의해서 조금씩 움직여갖고 배열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장치를 얻어서 우리가 환자한테 딜리버리를 했다면, 요새는 이제 다 디지털 치아 교정 시대죠.
모든 이런 번거로움 없는 그런 이제 모델 셋업, 디지털 모델 셋업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수도 있고, 기술력과 노하우에 따라서, 아니면 중간중간 체크업을 통해서 혹시 모르는 돌발 상황에 대한 그런 것들을 커렉션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게 이제 인건비도 많이 들고 모델 셋업비가 이제 따로 또 한 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들고, 소프트한 걸로 한 번 만들고 또 조금 하드한 걸로 한번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두 벌씩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다면, 디지털 모델 셋업 같은 경우는 조금씩 우리가 원하는 만큼 뭐 0.25나 0.4mm 그 정도씩 움직여서 시리즈별로 연속된 장치를 다 받아볼 수가 있었죠. 이런 이제 디지털 투명 교정의 뭐 최초 오리진은 딱 굳이 따져보자면 2000년도에 미국 교정학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큰 부스를 차려서 처음으로 이제 소개했던 회사들이 왼쪽에 보이시는 인비잘라인, 아직도 뭐 투명 교정하면 다 인비잘라인이라고 생각하죠. 마치 우리가 뭐 버버리 입었니, 뭐 버버리 코트를 아예 대명사처럼 쓰는 것처럼 투명 교정하면 인비잘라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슈어 스마일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구강내 스캐너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접하게 되었거든요. 입안에 이렇게 카메라 촬영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치아를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반신반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 20년 전의 일이죠. 최근에 이제 슈어 스마일 같은 경우는 덴치플라이 시로나와 MOU를 맺어서 지분의 약간 일부를 해서 같이 이제 시로나 커넥트 어떤 이제 바로 데이터를 인트라오럴 스캐너로 떠서 보내면 바로 이런 투명 교정 장치가 나오는, 그렇게 이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올해 시덱스에서도 투명 교정에 대한 뭐 인기는 점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매직 얼라인이나 세라핀 뭐 이런 투명 교정 장치들이 많이 부스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열리는 이제 교정학회에서도 많은 또 이런 투명 교정 장치에 대한 게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 투명 교정 장치가 그러면 주피들도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또 아닐 수가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리무버블 장치는 환자의 협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점들 꼭 환자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치를 끼는 방법이라든지 빼는 방법, 그리고 우리 장치를 보관함에 있어서 뭐 세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환자들한테 주지시키고 꼭 이행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 여러 가지 이제 투명 교정 장치들이 있는데 매직 얼라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얼라인은 첫 번째로 이제 3개의 층의 특수 소재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사실은 요새 뭐 다 나오는 그런 얼라이너 종류들은 다 3개 층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양쪽 바깥층이 소프트한 층이 있고 가운데 중간층은 좀 하드한 머티리얼이 들어가죠. 예전에는 한 개 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세분화돼서 나누는 이유는 오른쪽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빨간색이 이제 세 부위로 된 장치의 특징인데, 조금 더 이제 강한 힘을 오래 지속되면서 치아에 전달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로테이션이나 익스트루전, 그리고 치축 조절, 그다음 구치부에 좀 넓게 네모나게 붙여서 앵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특허받은 어태치먼트가 있다. 회사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특허를 내서 많이들 치아를 용이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정확한 이제 치료 계획을 디지털로 세울 수가 있다. 네 번째로
장치의 분할 제공이 이제 장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한 방에 쫙 갈 수도 있지만 중간에 뭔가 에러가 생기거나 뭔가 술자가 컨트롤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쭉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스캔을 뜨거나 임프레션을 떠서 다시 재진단을 받고 그대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새로 이제 장치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간 체크업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2주에 해당하는 6세트의 6시리즈의 장치가 한 번에 오고 그 다음에 재진단을 통해서 좀 치료 기간이 긴 경우에는 이렇게 12주마다 장치를 우리가 임프레션을 뜨거나 스캔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뭐 우리가 뭐 기공소에 예전에 뭐 이렇게 보내지 않고 디지털 스캐너, 구강 스캐너가 있다면 파일을 그냥 바로 웹상에서 전송을 하면은 그 안에서 클릭해서 우리가 원하는 장치를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을 떠도 되고요. 알지네이트보다는 러버 인상으로, 왜냐면 이건 또 갖고 가야 되는 기간이 걸리니까. 아니면은 석고 모형, 아예 석고 모형을 만들어서 보내면 조금 이제 스캐너를 보유하지 않은 치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스캐너를 보유한 치과에서는 뭐 트리오스뿐만 아니라 STL 파일을 추출할 수 있는 모든 스캐너, 요새는 다 거의 다 뭐 STL 파일을 추출할 수 있으니까 최신 모델들은 다 스캔 즉시 바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매직 얼라인의 치료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 임프레션을 뜨거나 아까 말씀드린 스톤 모형을 보내거나 아니면 구강 내 스캐너로 인상을 한 다음에 웹상에서 주문 접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디지털로 이제 모델 셋업을 해서 조금씩 뭐 스트립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고 스페이스를 모을 때는 조금씩 이동을 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뭐 익스트루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고무줄을 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옵니다. 그래서 치과에 컨펌을 받고 장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오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6개 단계로 우리가 장치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4, 5개월 요 정도 이제 매직 얼라인을 사용해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3케이스 정도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이제 투명 교정 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약간 깔려 있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교정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를 또 먼데 자대 배치를 받아서 제대를 하고 저희 치과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악은 그래도 픽스드가 붙어 있어서 그래도 잘 유지가 됐었는데 상악이 떨어지면서 조금 11번과 12번 사이가 좀 벌어졌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장치를 붙이기는 좀 그렇고 이거는 요 정도 뭐 한 1mm 내외에 1mm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공간은 한번 인비잘라인, 매직 얼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에 사항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끼는 시간을 열심히 가능하면 밥 먹고 입 닦을 때만 빼고 가능하면 많이 껴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줬죠. 2주 후에 이제 두 번째 장치가 나가면서 뭐 조금 뭐 모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열심히 끼면 1mm 장치 같은 경우 1mm 정도 벌어진 경우는 뭐 셀컷만 있어도 어느 정도 조절은 가능하겠지만 장치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장치를 딜리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치를 조금 더 낀 다음에 6주 후에 이제 파이널 모습인데 공간 다 모였고 그렇기 때문에 임프레션을 떠서 상악 픽스 장치를 만들어주고 끝냈던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이제 재교정 케이스인데요. 이번엔 좀 다르게 위아래가 조금씩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위에도 벌어지고 약간 21번 자체가 조금 인트루전이 됐죠. 조금 더 정출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2번도 약간 회전이 있고 하악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1, 1번 사이에 조금 스페이스가 있는 정도.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첫 번째 보여드린 케이스나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도 약간 스페이스가 있으면 요거는 모으는 거는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장치만 열심히 껴 나가면 공간은 모을 수 있으나 이번 케이스처럼 약간 정출이 필요하다거나 회전이 필요한 경우는 여기 이제 빨간색 원으로 표시해 드린 것처럼 뭔가 아까 말씀드린 어태치먼트를 좀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 이제 장치를 받아보면 이런 이제 시리즈별로 장치가 와 있고요. 그래서 어태치먼트를 부착하고 첫 장치를 끼웠을 때의 사진이고요. 2주에 왔을 때도 약간의 이제 스페이스가 약간은 모였죠. 처음 오른쪽 밑에 처음 사진과 비교해 보면 조금 모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주 뒤에 이제 장치를 계속 딜리버리를 하고요. 2달째부터는 21번이 조금은 좀 더디 내려오는 것 같아서 모양을 좀 바꿨습니다. 버튼을 붙이고 뭔가 치아에 힘을 좀 줄 수 있도록 버칼 부위에 윈도우 창을 내 가지고 직접 버튼을 붙이고 고무줄을 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지금 한 2달 됐을 때 모습이고요. 오른쪽 밑에 사진보다는 조금 뭐 전치부에서는 조금 좋아졌다라고 1번은 좀 좋아졌지만 2번 정도는 아직 잘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3개월 3주 정도 됐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전을 시키면서 로테이션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상악 비발치 교정 케이스예요. 비발치인데 가능하면 좀 장치가 안 보이고 싶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요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악 6개의 시리즈가 한 번에 오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우리가 위아래 모델을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옆에 보면 어태치먼트 템플릿이라는 게 같이 오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아까 어태치먼트를 플로어 레진 같은 거로 우리가 만들어서 붙여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안에 채울 수 있도록 약간 밀백 트레이 만들 때 약간 부들부들 얇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템플릿이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6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받게 되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위에가 이제 온 모델이고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템플릿을 꽂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까 처음 보여드린 뭐 앵커, 로테이션 컨트롤, 치축 컨트롤 이런 것들을 어태치먼트를 붙여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딜리버리를 첫날 했고요. 상악 크라우딩이 좀 있죠. 특히 이제 상악 같은 경우는 3번 주변으로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크라우딩 같은 경우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랑 달리 스트리핑을 계속 좀 해줘야 됩니다. 8주 된 상태고요. 8주가 되니까 약간 이제 그 다음 장치를 껴야 되는데 조금 상악이 좀 덜 들어간 게 있어서 지금은 하악 같은 경우는 4단계 장치를 꼈는데 상악은 약간 3단계를 조금 더 끼는 것을 추천하고 그렇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매직 온라인을 조금 뭐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써보다 보니 또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느낀 점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은 어태치먼트가 약간 기성화되거나 아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그냥 붙이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혹은 뭔가 이제 플로레진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정확하고 오른쪽 밑에 사진처럼 틈도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중간에 몇 번 좀 많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뭐 잘 못 붙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채워놓고 뭔가 붙인다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양을 많이 하게 되면 색깔이 전치부나 이런 데서는 여기는 이제 블루 레진 같은 걸 쓰기 했는데 파란색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색으로 하다 보니까 마진이 좀 뭉개지면서 장치에도 조금 조절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도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인터프록시말 리덕션을 할 때, 스트리핑을 할 때 위치와 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세 번째로 스트리핑이나 디스킹을 할 케이스면 그것도 툴도 같이 제공해주면 좋지 않을까, 원장님들이 편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무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싸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따로 우리가 뭐 스트리핑 그럼 뭘 사야 되느냐 뭐 이게 또 번거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 방에 편하게. 오스템의 원웨이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된다면 그런 것도 같이 툴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이제 세 번째 케이스에서 잘 보면은 위에 여기 위에는 어태치먼트가 위에 있는데 여기 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약간 지금 이동량이 매직 얼라인 같은 경우 0.4mm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약간 다음 단계 스텝에 장치가 좀 끼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소프트 장치를 추가로 좀 제공을 해주면 어떨까? 그럼 그걸 조금 뭐 한 2주 끼고 옛날 방식대로 그 다음에 좀 강한 걸 끼면 조금 더 배열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요새는 이제 디지털 도움을 많이 받아서 교정도 굉장히 쉬워졌고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포지셔너, IDBS를 굉장히 이렇게 원바디 지그나 개별 지그를 이용해서 쉽게 정확한 위치에 우리가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제가 2000년도에 인턴할 때는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교정과가 가장 사양 사업 분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붙이는 게 이제 기술이 아니라 이런 디지털 셋업에 의해서 워낙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비대면과 어울려서 치과가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확한 위치에 우리가 매직 포지셔너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은 정확한 위치에 붙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리테이너도 마찬가지로 나이타이 기반의 얇은 그런 철사들을 이용해서 매직 리테이너라고 하는 시술을 하게 되면은 환자도 편하고 이물감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요새는 이런 것들을 리테이너를 그래도 원내에서 제작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와이어 밴딩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구강 안에서 한 10초 정도 여기 나와 있기로는 10초 정도 스캔을 뜨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1분 정도 하고 그러면 와이어 밴딩 머신이 4분 안에 픽스드 리테이너를 접어줄 수 있는 그런 머신도 있다는 거. 세상이 참 편해졌죠. 그래서 원장님들도 교정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훨씬 예전보다는 편하게 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으니 한번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1부는 이렇게 마치고 2부에서는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VSEP, 특히 이제 AI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